안녕하십니까, 우타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정성호 법무, 이재명 공소 취소 지휘 의도 전혀 없어 황당한 음모론.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전면 부의. 보안 수사와 연결 자체가 이상하다. 우짜가 어제 안 그래도 영상 그 끝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자칭 보수, 그러니까 더불어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게 왜 싸운다? 이재명은 검찰을 갖다가 활용하고 싶어 하고, 예? 정청래 등등은 검찰을 갖다가 완전 해체해가지고 자신들한테 돌아올 검을 갖다가, 칼을 갖다가 없애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사실 없어요?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휩싸여? 마음에 안 들면 음모론이네? 예?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음모론입니까? 이거, 저 재판 관련해서 공소취, 지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해가지고 지시했잖아, 이 인간이. 지들끼리 잘 싸고 자빠졌다. 그나저나 이러면은 공소 취소 모임인가 공치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한국은행 최고 가격제 소비자 부담 일시 경감 도입 기간은 짧게. 그렇지. 도입 기간은 짧게. 무조건 이거는 짧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그 최고 가격제 이게 무슨 지금 쌍팔년도예요? 예? 이게 먹히냐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제일 첫 번째 공급이 줄어들어요. 우짜가 이미 코멘트 했잖아요. 이거 적어놨네.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격 상한제 이거 캡 씌우고 자빠지고 진짜 짜증난다니까 진짜 이거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정권 하는 거 보시라니까. 부동산 팔지도 못하게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스라이팅 제대로 하고 자빠졌죠. 이 기름도 보세요. 이거 지금 우짜가 지금 국가 위기급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물론 우짜 혼자 지금 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기름값 유가하고 보세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하여간 지금 국가 위기급인데 이런 캡이나 처시야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 잘 돌아간다 하여튼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가 승리할 할 수 자체가 없는 지금 판때기예요. 지금 국힘이 저렇게 해가지고 질이 밀려 상태라서 그렇지. 모든 거는요, 지금 패배입니다. 패배. 정상적인 상황이란 패배예요. 넘어가고. 사드 요격 미사일 중동 반출 임박. 이거는 뭐 우짜가 해가지고 전쟁 터지자마자 그때 사드 숫자 카운팅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때 뭐 3월 며칠 뉴스였나? 3월 뭐 3일인가 4일인가 그때부터 이미 우짜는 사드 그 숫자 해가지고 카운팅 해가지고 지난주 주말에 해가지고 앵꼬 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우짜가 주장인 게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물건이 남아도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 이거 요격 미사일을 갖다가 빼갈 필요는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없으니까 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땜빵 하려고. 자, 이거 관련해서 뭐야 요격 미사일 여분 있고 발사대 등 장비는 남아 사드. 웃긴 소리 하고 자빠졌고요. 김어주의 제대로 알아봐라. 하여간 넘어가고요. 이거 사드 이거 뭐 포대 이거 발사대만 나오면 뭡니까? 껍데기만 나오면 뭡니까? 안에 요격 미사일이 없는데. 하여간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또 뒤늦게 해가지고 한국 핵무장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핵무장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요 사드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떤 문제냐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드 이거 빼간다. 이거 핵심이 이거 요격미사일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 파는 거로 기준으로 하면 요격미사일 아닙니까? 이거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사드 레이더, 예? 이게 전진 배치 모드냐 뭐 해가지고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일단 패스하고요. 그거는 이거 미군에서 아니다 하면은 그냥 쫑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하면 쫑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한국에서 사드를 빼간다, 요격미사일을 빼간다는 건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방어용, 그러니까 방공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실체적인 증거지요. 증거입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동맹국들이 몇 년 후에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핵심 군사 자산을 빼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해당 동맹국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이거 우리나라 어떤 쇼가 났어요? 이거 사드 들어올 때 뭔 쇼가 났냐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해가지고 케이팝 등등 해가지고 다 쫓겨났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 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자산, 미국의 군사 자산, 그것도 핵심 자산을 갖다가 계속 수용할 의향이 있을까 앞으로? 예?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게 이 사드 요격 미사일 중동 반출 임박 있다고, 그 반출하는 거 확정된 거대 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핵심이 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 가면 이거 사드 레이더가 뭐 전진 배치 모드냐 이거 해야 되는데 우짜는 이미 해가지고 이거 사드가 그냥 저 미국에 날라온 탄도미사일 그 감시하려고 그래가지고 갖다 놓은 것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뭐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방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 되는데, 아이가 중요한 문제는 질문을 던져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 미국이 밥 먹듯이 약속을 갖다가 업고 앉아 있는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이런 중요한 약속 올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손해를 볼 그 동맹국들이 앞으로 이 꼴을 보고 그 이 손해 볼 짓을 갖다 감수할 의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짜가 한국 핵무장 얘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넘어가고. 예, 미란 전쟁 2주, 2주차지요. 압도적 공격처럼 보이겠지. 결상전? 결상전. 누구야, 이거? 김상우이? 범중동전으로 확전. 아, 이거는 우짜가 이미 확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아이, 참, 깝깝하다. 진짜 연합지라시. 그러니까 이거 담수 시설 부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원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시설 부수는 거 자체가 벌써 확전 단계로 들어가는 거,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뭐 2주차라고 이제 뭐 종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에이씨, 넘어가자 진짜. 뭐냐 이거 연합지라시 이거. 넘어가고요. 트럼프 이란 전쟁에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란이 베네수엘라인 줄 아는 모이네. 네, 곧 끝날 것. 토끼인데 그죠? 타코짓 하겠다. 사실상 표적이 거의 남자 아니고요. 표적이 벌벌벌 얹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은 시간 제한 두지 않겠다. 이란 장기 소모전기고. 아, 탁꼬지 하고 싶다 이 소리죠? 탁꼬지 하고 싶은데요. 베네수엘라하고 다릅니다. 이란은 무조건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지정학 쪽에서 딱히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있는 카리브 해 쪽은요, 사실상 까놓고 뭐 말씀 드려가지고 이거 미국의 거의 그 뒷마당입니다. 이쪽은 거의 미국이 뒷마당이에요. 그래서 뭐 쿠바권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 자신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최소 지역 맹주급 이상 되는 거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다른 친구들이 그 해당 그 지역 맹주급 되는 국가들의 이 나와바리에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타코 짓을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이란은 아닙니다. 이란은 지정학 쪽에서 억수로 중요한 축입니다. 에너지 쪽으로도 억수로 중요한 축이고요. 그리고 정치, 군사, 경제 다 축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트럼프가 토끼고 싶다? 탁구하고 토끼고 싶다? 혼자 정치 승리하고 토낄 수는 있어도요. 이란이 그렇게 가는 걸 그대로 봐준다? 에이, 우짜가 보기에는 힘들다 봅니다.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우짜는 힘들다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금덩이 보시죠. 0.22% 24시간 동안 떨어져가지고 1온스에 5177.71달러, 5177.71달러가 됐습니다. 여전히 뭐 옆으로 기고 있고요. 우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란전 때문에 이거 주간 상승이라 해야 되나? 주간 사이클에 지금 못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씩 가지고 질금질금 조금씩 올리고 있죠. 예, 올려 됩니다. 금덩이의 경우는 우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큰 역학이 있는데 하나는 중앙은행이고 하나는 투자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는 여기는 뭐 옆으로 긴다 해도 조금 각도가 좀 금덩이보다 떨어지네. 예, 0.2라다 2.79% 떨어져가지고 1온스에 85.79달러가 됐습니다. 좀 그렇네, 은덩이는. 은덩이는 항상 좀 그렇네요. 자, 넘어가고.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제 가지고 0.42% 상승해서 99.240 역시나 99를 갖다 다시 넘겼습니다. 그동안 5만 구라를 쳐가지고 상승하려던 유가하고 달러 인덱스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는데 어제 가지고 0.42% 나름 꽤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볼린저 밴드 안에 있지만 99를 갖다 넘겼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이다. 다음은 100이다. 요거죠. 100, 요거죠. 100. 물론 뭐 좀 더 들어가면 요 위에 있다시피 100.25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터프하게, 터프란다. 러프하게 100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고.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35%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78.9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화는요 1450원은 아니고요, 이제 무게 중심이 1480원입니다 1480원에 딱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 골치 아프다. 달러 인덱스가 99 초반인데 아이고 환율이가 1480원이다 진짜 끝내준다 진짜. 이거 지금 경제 쪽으로 봐서는요, 더불어가 파는 그 내란 경제 내란 경제는 이미 쌈싸 먹고 그 이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어제 또 우리나라 GDP 성장률 나왔잖아요. QOQ 기준으로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 그러면 그것도 내란질입니까? 깜빵에 들어있는 윤석열이가 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떨군 거예요. 아이고 참네.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0.48% 싸져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보다 더 싸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어이구야 158.84, 159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일본 외환당국 개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조금 내려갔네. 예, 좀 내려갔는데 어이구 158.968, 야 159엔까지 갔었다 이래 됩니다. 이러면 외환당국 출동해야 됩니다. 일본 외환당국. 관련해서 일본 PPP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2.3%였는데 2월에 2.0%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MOM 전월 대비라면 1월에 0.2%에서 2월에 마이너스 0.1%로 하락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서부 텍사스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구라치고 쇼를 했는데 가격이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5.57% 상승해가지고 구라가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다 보면 되겠죠. 1배럴에 88.10달러가 됐습니다. 아름답게 올라갑니다. 우자는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00달러 다시 돌파할 기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서부 텍사스유 기준입니다. 자, 브렌트유 간만에 한번 보시죠. 브렌트유는 5.98%. 이거 뭐 서부 텍사스보다 더 올랐네요. 더 올라가지고 1배럴에 93.05달러가 됐습니다. 예, 이쪽에는 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간단하게 뭐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경우에는요 브렌트유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싸서 이미 1배럴에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아이고 이거 이미지를 갖다가 우자가 기준에서는 좀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좀 이거 잘 안 보이네. 예, 하여간 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목은 어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 보시면 B2 폭격기 해가지고 됐고요. 그리고 미닛맨 3, 그러니까 ICBM이죠. 미국의 ICBM 저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하이오 클래스 핵잠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요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요 네 개 대표적으로 요 네 개가 있는데 요 네 개가 이 미국 쪽에 있는 저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청업체라 해야 되나 뭐 1차 밴드라 해야 되나 뭐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 알고 보면 이쪽에서 전부 다 물건을 어디서 떼온다? 예. 중국 반도체 공급사들 물건들을 갖다가 떼와서 이렇게 조립해서 이런 물건을 만든다. 이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중국 애들 없으면 물건이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자, 말씀드립니다.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요 미군의 핵심 무기 뭐 여기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패트리어트 B2 폭격기, 그리고 오하이오급 핵잠, 그리고 ICBM, 그리고 미닛맨 3 돼 있죠. 이거의 공급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요 미 국방부 군수국 인증 공급업체, 그러니까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DLS 해가지고 서라이저 요거 돼 있죠. 그러니까 인증 공급사들입니다. DLS. 그러니까 미 국방부 군수국 인증 공급사들이 되겠죠. 이들이 지금 물건을 땡겨오는 거이다. 중국의 반도체 공급사들 간의 이 공급망 연결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무기의 유도, 제어, 작동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 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 중 4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끝내주죠. 미국 국방 분야의 중국산 전자제품 의존도는 2014년에서 2022년 사이에 무려
600%나 폭증했고요. 미 국방부 공급망 내 중국 공급업체 숫자 역시 2005년에서 2020년 사이에 4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패트리어트 아닙니까?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패트리어트 사드 이건데, 미사일 방어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주요 계약 업체 중 11.1%가 아예 중국 기업입니다. 이는 곧 뭘 뜻하겠습니까? 미국의 ICBM, 그러니까 핵 탄두를 갖다 낀 거서 ICBM에 낀 거서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어디? 중국과,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국가 어디입니까? 중국. 예? 미국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쓰는 무기 시스템을 갖다가 또 만드는데 이 또 뒤에서 제로를 대니까 누구다? 중국. 양쪽으로 다 해먹고 앉아있다. 이 말이 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가 됩니까? 전 세계 히토류 채굴하는 것 중 70%, 가공하는 거, 가공해서 제품화하는 거, 이거 중에 90%를 갖다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중국은 2025년 작년에 모든 군사용 용도에 대한 히토류 자석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하나 터진 적 있죠. F-35 엔진에 중국산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가 터졌죠. 그 제대로 해가지고 비행도 못하고 그라운드, 그러니까 그 비행을 갖다가 잠시 보류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미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고 해당 자석, 중국산 자석 이거 자체가 5단계 공급망, 즉 5단계의 공급업체를 거치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중국산 자석이 낀 게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러고 있었다는 지그들 기준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우짜는 이거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 기준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은 그 전부터 우짜도 뭐 포함해서 해가지고 좀 있었고요. 참고로 CSIS에서 대만 침공 워 시뮬레이션, 전쟁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24차례 돌렸는데, 이것도 제가 뉴스 모임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 본 콘텐츠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지원이 졌다고 보면 대만 방어는 보나마나 뭐 이래가지고 뭐 올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모든 시뮬레이션, 대만 침공 관련 시뮬레이션 모든 거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비축량이 일주일 만에 바닥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앵꼬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미사일을 재보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또 뭐 저 안테나란다. 저 레이더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히토류 뭐 하나하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해가지고 다 이 중국한테 눈치 보고 가져와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미 국방부 조달 데이터에 숨겨진,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국가안보 위기급 이 꼬라지가 되는데요. 워싱턴, 미국의 그 수도 워싱턴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워싱턴은 하면 뭡니까? 미국의 정치권을 말하는 거죠. 워싱턴은 중국과의 대결을 대비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중국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없는 현재 이 희한한 꼬라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우짜가 지금 요거 이미지가 제대로 안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 올려놓고 말씀드리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란 대통령 배제시켜야 할 유일한 종전 방법은 심리학 재발. 이거 우짜가 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재발 방지인데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해가지고 공격 안 하는 거, 이게 뭐 내용이 짧네요. 그게 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우짜가 어제 가지고 뭐 알자지라 테헤란 지부장 해가지고 얘기 등장시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우짜가 미트코프 휴전 제안 이거 빠꾸 먹은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짜가 어제 가지고 미트코프 특사가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에게 휴전을 타진했다는 소식을 갖다가 알자지라 테헤란 지부장 얘기를 해가지고 통해서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얘기가 좀 더 나왔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이란 방송들에서는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미트코프가 현지 시간으로 3월 10일 적대 행위 중단 날짜를 제시하는 2가지 제안서를 이란에 보냈지만 이란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테헤란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미국이 유럽 및 인근 국가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죠. 인근 국가들에게 해당 제안을 갖다가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란 방송. 일단 뭐
관점은 이란 방송 관점이니까 조금 뭐 이 좀 덧칠을 해줬다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죠. 하여간 핵심은 안 받았다는 거는 확실하니까. 관련해서 우짜가 알자지라 테헤란 지국장이 미트코프가 아라크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란 관리들은 지금 뭐라 하느냐, 이란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어떤 휴전이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이 양반은 우짜가 이미 한 3월 며칠이냐 이거 3월 4일인가 5일인가, 예, 3월 그 무슨 5일인가 해가지고 뭐 유조선 호위가 인계철선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월 3일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3일차 요약할 때 이 뉴스모험에서 해서 이 양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트위터를 갖다 올렸다 지운 거 그걸 갖다 캡처해가지고 소개하면서 뭐라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토마호크 그리고 패트리어트 재고를 주목해야 된다고 이 양반이 간접적 그리고 공개적으로 현실을 알리는 트윗을 했다고 우짜가 소개했는데, 이 양반이 누구다? 제임스, 요적은 하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미 해군 퇴역 제독입니다. 이 양반이 CNN 이게 그저 요청을 하죠. 3월 9일 이때 방송에 또 출연을 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관련 얘기를 하면서 항모 전단을 유조선 호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양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유조선 호위하는 거는요, 우짜가 뭐 인계철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1980년대에나 가능했던 일이고요. 이 병목 현상 해소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해서 미 해군에서는 이란전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해운업계의 호위함 지원 요청을 갖다가 현재 매일마다 거부해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공격받을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죠. 이런 가운데 자, 이것도 어제 가지고 지난 24시간 돼 가지고 화물선 세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또 터진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트럼프가 뭐라고 약을 팔든 이란전에서 미국이 이란을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는지 여기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신호가 있는데, 하나는 영내 그러니까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선제적 철수와 병력 완전 재배치에 대한 주저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거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유조선 이런 거 호위하는 거 이거를 거부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핵심적인 신호다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이란 해군 소속 군함을 얼마나 많이 파괴했다고 영상 까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현실 뭡니까? 영내 미군 기지의 선제적 철수와 병력 완전 재배치 주저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거부. 이 두 가지는요 실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벌이는 힘의 균형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그러니까 지리 이거 바꿔놓고 이거 제가 뭐 표시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리적 배경을 갖다가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리적인 이 배경을 갖다가 바탕에 두고 이 지리에다가 바탕을 두고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힘의 균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우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 뭡니까? 영내 미군기지 선제적 철수와 병력 완전 재배치 주저하는 거, 또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그러니까 유조선들 호위 거부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뀌든지 아니면 둘 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그런 변화가 진행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귀래 매설, 네? 이거 폭탄 바다에다 매설하는 거, 이거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실제로 기뢰과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해상에 이거 폭탄을 갖다 매설하는 거, 기뢰가 매설되었다면 사실상 전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해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부자가 보기에는요, 이란은 기뢰 부설에 따른 리스크에 딱히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 뭐 선박 같은 거 어제 또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미 중국 해안가에
이란 그 석유 실은 유조선이 막 엄청나게 3천만 배럴 이상 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련해서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란이 3월 7일부터 해가지고 요 보면 요거 우자가 해가지고 요거 저 동그라미 칠한잖아요. 3월 7일부터 자스크 항구입니다. 이 자스크 항구에서 중국에 보낼 유조선에 기름을 또 선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거 길에 뿌린다는 데는 여기고요. 여기는 입구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기름을 이미 또 선적하고 있다니까요. 다 이 통박이 다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한편 이거 기뢰 매설에서 핵심은 뭐냐면 기뢰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냐? 기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저희가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깜빡하고 띵궜던 바프코 해가지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호르무즈 해협 다음에는 초크 포인트는 정유 시설이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정유 시설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바레인 국영 석유 회사인 바프코 에너지, 여기는 바레인 정유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레인 시트라 정유소를 운영하는 바프코, 여기죠, 바프코. 바프코는 최근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통해 명목 생산 능력을 하루 26만 7천 배럴, 그러니까 그 용량으로 치면은 26만 7천 배럴 per day 이거 되는데, 하여간에 하루에 26만 7천 배럴에서 기존에 26만 7천 배럴에서 38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38만 배럴로 증설했고요. 공식 발표, 바레인 쪽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대화 사업 완료 후에 최대 40만 5천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40만 5천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두둑이 맞았으니까.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 및 무역에 더욱 집중해서 바레인이 토탈 에너지라는 거는 엔진 오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그 메이커입니다. 토탈이라고 있습니다. 토탈 에너지스와의 합작 투자 회사인 BXT 트레이딩을 통해 정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고, 정제돼서 나오는 물건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 호주 같은 시장에도 디젤유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프코가. 핵심은 뭡니까? 바프코 여기가 단순한 정유 시설이 아니라 바레인을 지역 연료 흐름, 제품 시장, 그리고 페르시아만 지역 물류망으로 연결하는 통로와 같았다라는 점이며, 이런 까닭에 바프코의 이 불가항력 선언, 이 여파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거 웃자가 해가지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해가지고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스트림은 뭐냐면 이거 에너지판에서 주로 말하는 이 용어인데, 업스트림 뭐냐면 이거 이미지 나와 있다시피 펌프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생산한다 이랬는데, 업스트림은 연료와 석유 화학 제품 같은 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연료 뭡니까?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생산, 펌프질하고 이걸 갖다가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은 뭐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있고, 기차에 실려가는 거 있고, 그 다음 유조선 있고, 이렇죠? 그리고 저장 탱커 있고, 이렇고. 즉,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유라고 얘기하는데, 미드스트림은요, 원료 또는 완제품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제된 제품 이런 걸 갖다가 운송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 중간에 또 하나 낀 게 있죠. 그러니까 제품화된 것까지 운송하기 때문에 미드스트림이 중간에 한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자가 말씀드린 바프코가 해당되는 건데, 다운스트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유, 여기서 뽑은 원유, 그리고 미드스트림에서 운송해온 원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가공해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게 이게 다운스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참고하신 상태에서 바프코의 불가항력 선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바레인의 원유 생산량보다 더 크며, 바프코가 공격받았다는 것은 이란전 당사자들에게 페르시아만 내 다운스트림 인프라까지 이란이 위협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위협은 원유, 정제제품, 해운,
보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상황이 돼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는 가격 차트, 서부 텍사스 차트나 브렌트 차트 이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긴축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서 연료비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요. 운송비 상승은 마진을 압박하고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을 비축하고 재량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도록 만듭니다. 사실상 강제해 버립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이 영향을 받는데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은 수입 에너지와 무역 비용으로 출연할 것이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환율 변동,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은 환율 변동과 외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미국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래 가지고 우짜가 이거를 지금 포스팅하고 영상까지 만들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 구라친 인간이죠? 이거 미 에너지부 장관이 이 구라친 인간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 좀 더러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올려가지고 요거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미 에너지 장관 구라와 관련한 거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이름 다 얘기할까? 하여간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했다. 요 적어놨더니 호위했다. 확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확정적으로. 호위했다는 트윗을 갖다가 올리기 직전에 뭔 꼴이 있었냐. 누군가가 대규모 공매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트윗이 올라간 후에 몇 분 만에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다? 5배럴당 5달러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 그 뒤에 또 배럴당 해가지고 5달러가 다시 가지고 튀었는데 이 배럴당 5달러가 떨어지자마자 해당 그 모 공매도 투자자는 포지션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이 투자자가 포지션을 청산한 후에 그러니까 대략 이 트윗을 올리고 한 8분 정도 지난 후에 이거 라이트 이 인간이 지가 구라쳤다는 거 이게 지금 뽀록이 나니까 이거 게시물을 갖다가 싹 다 지웠어요. 싹 다 지우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 텍사스유가 8분 만에 이거 올리고 8분 만에 5달러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체불명의 어떤 공매도 투자자 하나가 단 8분 만에 1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참 더러운 냄새가 난다. 네,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던 우랄이 뭡니까? 러시아산 원유죠. 해가지고 차트가 됩니다. 이 폭발하죠. 100달러 넘어가고 이럽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미국의 제재 임시 면제 조치 이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3천만 배럴을 구매했습니다. 인도 석유공사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를 포함한 인도 정유 업체들이 현물 시장에서 미판매되어 있던 러시아산 원유 물량 모두를 갖다가 사들였다 하고요. 업계 관계자, 인도 정유업계 관계자는 해당 원유가 선적되어 있었지만 이 말이 뭡니까? 유조선에 이미 실려 있었다는 소리예요. 해당 원유가 러시아산 원유가 선적되어 있었지만 인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상당량이 이미 아시아 해역에 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러시아산 원유가 배에 실려서 이미 아시아 쪽의 시장에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도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재 임시 면제 조치를 한 후에 바로 3천만 배럴을 땡겼다. 이 소리가 되겠죠. 한편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에는요. 여기 우랄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랄 있고요. ESPO, S4 이것도 있고 그리고 바렌데이 등 다양한 등급으로 그 러시아산 원유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러시아산 원유가 이란전 이후에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2달러에서 8달러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란전 터지기 전에는요, 이거 프리미엄이 아니라 할인, 대폭적으로 할인이 돼가지고 팔리던 건데, 현재는 이 브렌트유보다 오히려 2달러에서 8달러 더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게 됩니다. 덕분에 우랄 원유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랄 원유 가격은 MOM 전월 대비해서 47.68% 폭등했고,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35.89% 현재 상승 뭐 이것도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제대로 이란전 때문에 제대로 여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의 폭탄 얘기인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밀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에 이것도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란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자개 쪽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웃자가 말씀드릴게요. 이란전 때문에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웃자가는 뭐 뉴스 보면서 이미 이 사모펀드하고 이 얘기를 갖다 이미 이란전 터지기 전에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란전 터지기 전부터 웃자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사모펀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거 뭐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물론 이거 유료라서 웃자가 이미지만 땡겨왔고요. 예, 이미지만 캡처한 거고 JP모건이 해가지고 예, 다운 론 포트폴리오 여기다가 프라이빗 크레딧 그룹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JP모건에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대출 평가액을 하향 조정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미 이거 계속 추적하고 있던 분들은요. 블루 아울, 블랙스톤 그리고 블랙락 여기에서 이미 해가지고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이어서 이번에 뭐까지 나왔다? JP모건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꺼냈다는 소리가 됩니다. 사모펀드 얘기는 분량 때문에 저 다음으로 넘기고 하고요. 이란저리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예, 넘어가지고 자, 미국에 가지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왔으니까 드려보죠. 요거는 뭐 CPI하고 저 코어 CPI 그게 아니고 보시면 야, 이거 뭐 1.0, 뭐 2.9, 뭐 1.0 이래 되는데 요거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서비스 서비스 쪽 해가지고 요 오렌지색 요걸 잘 보시면 서비스 쪽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게 됩니다. 요것도 살짝 떨어졌고 자 말씀드려 봅니다. 빨리 가자. 미국 CPI가 인플레이션율이요. 물가 상승률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과 똑같이 2월에도 2.4%로 나왔고요. MOM으로는 1월에 0.2%인데 2월에 0.3%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요. 세컨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코어 CPI 근원물가 지수는 YOY 1월과 똑같이 2월에도 2.5%였고요. MOM 전월 대비를 하면은 1월에 0.3%였는데 2월에 0.2%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가지고 예, 요거 퍼런 거는 뭐냐면 코어 굿즈 상품 CPI입니다. 요거는 YOY 기준에서 2월에 1%로 살짝 해가지고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요 오렌지색은 뭐냐면 코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요거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2.9%로 요것도 계속 쭉 내려가죠. 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이란전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튀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관련해서 우자가 자, 미국에서 지금 뭔 짓이 나오고 있는지 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우자가 한 열흘 전에 이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란전 때문에 밀려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빨리 처리합니다. 자, 이 차트는요. 자, 이 차트 뭐 쭉 나오죠? 자, 이 차트는 2020년 1월 이후 미국의 주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갖다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공직 CPI가 피크를 찍고 여기 적어놨죠. 2020년 뭐 6월 해가지고 전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라고 적어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현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쇠고기, 송아지 뭐 이거부터 보죠. 맨 밑에 있는 쇠고기하고 송아지 가격은요. 2020년 1월 기준점이 2020년 1월인데 이거 대비해서 쭉 올라가지고 5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는 어떻습니까? 50% 상승했고요. 계란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네, 계란은 이리 쭉 해가지고 128%까지 대폭등했다가 지금 발표 2025년 말 기준에서 해가지고 36%로 됐고요. 그리고 치킨, 닭은 33%고요. 그리고 빵도 33%고요. 그리고 예, 라이스 쌀하고 파스타하고 예,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뭐 옥수수 가루? 예, 옥수수 가루죠. 콘밀이니까 옥수수 가루 관련 뭐 이래가지고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2%고요. 이 피크 지난데 다 아직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는 22%고요. 그리고 뭐 신선 뭐 과일 그리고 뭐 채소 이거죠. 예, 요거는 또 어떻습니까? 15%입니다. 자, 차트에 나와 있는 것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사치품입니까? 이게 다 사치품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생필품입니다. 자, 우자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 즉 미국 공식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에 피크를 찍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상 이거 뭐 고정되었다고 해도 뭐 빈말이 아닌 수준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우자가 지적하면서 이게 지금 가격이 이래 이 높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요. 이건 더 이상 물가 상승률 CPI 데이터를 보나 마나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왜? 예전 물가로 이제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미국 가정들 우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가정들이 요즘 식료품비로 주당 일주에 지출하는 비용이 대략 270달러라고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얼마였다? 주당 해가지고 식료품비 지출이 얼마였다? 120달러였습니다. 그게 더블 이상이 올라간 거죠.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뭡니까?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만 한 달에 1080달러를 쓰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외식비는 어떨까요? 외식비. 상황이 더 심각해서 무한폐렴 이후 35%나 올랐고요. 미국 동부,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알고 아실 거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특히 미국 동부에 사시는 분, 뭐 동부하고 남부 이래 있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는 와플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 뭐로 비유를 해야 되나? 뭐 고속도로 휴게소? 뭐 하여튼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건데, 하여간에 미국 동부와 남부에서 대중들이 많이 찾는 와플 하우스의 메뉴 가격은요 거의 2배로 올랐고요. 그리고 소규모 독립 식당들 우리나라 같은 뭐 자영업하는 가게들이죠. 동네 가게들. 이런 식당들은 계속해서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그런데 우쭈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자가. 자, 이거 무슨 뭐 희한하게 하나 티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2025년 해가지고 12월 31일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리포트 그러니까 뭐 기사인데 이 해당 리포트 여기 나왔죠. 하우스홀드 푸드 시큐리티 리포트 이거는 하루 전인 12월 30일에 나온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거 기사를 갖다가 미 농무부 해가지고 관련해서 제사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 4,790만 명이 현재 헝거 기아에 직면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웃자가 해가지고 이거 보여드린 거 이거 관련해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면 2025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요거죠. 2025년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전 리포트는 30일에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 농무부 푸드 시큐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4,790만 명의 미국인이 기름기 잘잘 흐르는 말로 말씀드리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다. 또는 여기 단어 그대로 헝거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가게 7개 중 한 곳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데 이거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1,410만 명의 미국 아동이 식량이 부족한 가정에 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25년 작년에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고요. 그리고 미국 내 푸드뱅크 이거 뭐 음식 같은 거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거죠. 이 푸드뱅크 수요는 30에서 50% 급증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푸드뱅크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찾는 가족 수가 무려 1,800%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1,800%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미 의회가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SNAP 예산을 갖다가 1,860억 달러 삭감했습니다. 미의회에서. 이렇게 되면서 24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해당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가구당 월 평균 지원금 역시 100달러씩 감소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미 농무부는요, 이거 연례 리포트로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하우스홀드 푸드 시큐리티 리포트. 이게 연례 보고서로 나오는 건데, 이거 중단한다고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이 푸드 시큐리티 리포트는요,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식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유일한 측정 도구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갖다가 숨기기로 했죠. 왜 이거 리포트를 발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가운데 올해 미국 쇠고기 가격은 5.5%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고 미국 내 소사육두수 이것도 우자가 뉴스모에서 이미 전달해 드렸습니다. 소사육두수는 6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커피 선물 가격은 2020년 이후 300%나 폭등했지만 관세로 인해 식료품 가격은 2에서 3%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안 그래도 미국의 CPI 데이터 나왔지요.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플랫하게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CPI 데이터와 달리 미국인들은요, 현재 한 세대 만에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가정의 부엌에서도 물가 상승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려보면 정치판에 정치꾼의 팬들이 창궐 하게 되면 정치꾼들의 다음 목표는요, 일반 대중들이 정치판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지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2025년이 아니다. 2026년 3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들어가는 얘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